안녕하세요. 드론 이걸제의 민속 이야기. 전체로 53번째 마당이고요. 고사 이야기 하나 더 해야겠어요.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에 미리 원고를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날 아침에 원고 써서 쓰는 형태로 했는데 중요한 게 빠졌더라고요. 기우제. 고사 이야기에서. 그래서 오늘 기우제 얘기하고요. 그 앞에 좀 박동진 선생님하고 추억담 가볍게 이게 너무 진지하대요 제가. 그래서 그 조금 가벼운 얘기 좀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 공주의 소리 책자에 대해서 이게 QR코드가 돼 있어 갖고 161곡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물고 들어오네요. 이 책을 보시고 벌써 이제 이런 일을 이 책 속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고마운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네요. 이게 책이 무겁다 보니까 택배로 보내려니까 우체국 택배도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직분들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의당 집도다지기 전수관으로 오면은 이번에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서 일반 시민분을 100권을 뽑아놨습니다. 그래 그건 제가 배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박동진 선생님. 사실 제가 선생님 산존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하고는 이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는데 철학이 분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후배로서는 저한테는 추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마음의 추억이죠. 그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박동진 선생님 하면은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 선생님이 저를 좀 이렇게 격의 없이 하시고 이제 저한테 욕을 시작하신 후에 그 선생님이 욕하는 거예요. 그 아무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주에서 박 선생님한테 욕 얻어먹은 사람 몇 안 돼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빨개 벗고 앉아서, 예? 무슨 짓을 해도 흉어물이 없을 정도다 할 때에 사적인 자리에서 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을 한동안 못 얻어먹었는데 처음 욕을 얻어먹은 사건이 그 고만하루에서 작은 축제마당을 할 때였었어요. 축제마당을 하는데 제가 그날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박 선생님 순서예요.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을 소개를 어떻게 감히 하겠느냐. 선생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드린다. 그 대신 선생님보다 연세가 그때 당시로 8이 넘으셨으니까 연세보다 낮은 사람은 일어나서 박수를 쳐라 해가지고 환영의 박수를 쳐놓고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떼떼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저 개 뭐 같은 놈이 이빨만 살아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내려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마이크를 잡은 상태로 돌아서서 야 나도 선생님한테 욕을 다 먹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추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후로 이제 저한테 이제 아주 흉어물 없이 대하셨는데 사무실에서요. 저는 그때 이제 공주시청 공무원이잖아요. 예술업무 하고 있는 공무원이었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낮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바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예 선생님 저 이걸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째고 지랄고 욕을 했어요. 그건 이제 안 옮길게요. 부지게 하시더니 빨리 오래요. 두 말도 할 거 없이 빨리 오라고 하셔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이렇게 이리 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전수관에 식모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말을 좀 어눌하게 하시고 행동이 이렇게 많이 안 좋으신 뭐 지금 말로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겨우 하시는 말씀이 천장에 형광등을 가리키면서 저것 좀 가로라 그러는 거예요. 저거 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흉어물들이 좀 없을 때니까 선생님 내가 그래도 시골 아전도 아전이요. 그래 겨우 형광등 하나 바꾸라고 여기 오라고 그래? 이제 그러고 냅세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라면 가르 이 하고서 떡을 하시더니 그 뒷말씀이요.
이분이 부족하지 않냐, 이 방을 쓰는 식모분이. 그분들은 어둠을 굉장히 못 참아하는 거다. 충격이 너무 커서 하루 저녁을 지내도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사다가 가루라. 그러니까 형광등 하나 사갖고 오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오 그랬더니 가루라면 가루 이 뭐 같은 놈아. 그래서 이제 왔던 추억이 있었죠. 그렇게 따뜻하셨어요, 가슴이. 박동진 선생님 얘기 하나만 더 해야겠다. 박동진 선생님이 그 공주에 이제 선생님 내려오시고서 박동진 명창 명고대회라는 걸 시작했죠. 그걸 할 때에 그 추진위원장이 심우성 선생님이셨어요. 제 스승이시죠.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그 추진위원회를 할 때 제가 실무 담당자입니다. 그때 실무 담당자인데 두 분이 의견이 딱 명칭에서 대립이 돼 버렸어요. 심우성 선생님은 박동진 명창 명고대회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박동진 선생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소리꾼에 불과한디 어떻게 내 이름을 거기다 붙이느냐. 그냥 공주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라고 하자. 근데 박동진 선생님은 아주 완강하셨어요, 그것이. 근데 심우성 선생님은 아니다. 즉 그때만 해도 공주의 판소리 문화에 대한 쪽이 좀 약했으니까 호남이나 전국적으로 전국 명창명고대회가 많은데 박동진이란 이름이 없이 어떻게 그것이 중앙의 관료들이나 아니면 공주 외의 지역의 사람들이 그 대회를 크게 보겠느냐. 공주라고 하면 판소리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힘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박동진 명창명고대회로 가야 된다. 선생님은 살아있는 놈을 당신은 그렇게 우상화를 맨데 우상을 할 판이냐고. 박동진이가 판소리꾼인지 뭐 특별한 거라고. 당신은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양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최종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추진위원들 다 앉은 자리에서 확정을 하기로 한 날 선생님이 안 오신 겁니다. 박동진 선생님이. 자기 이름 붙인다고. 그래갖고요. 김양수 선생님한테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 서울 가셨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어디 계신 거냐고 물으니까 계룡 저수지 낚시터에 계신데야. 참. 볼 거 있어요. 그냥 그답 운전하고 날라갔죠. 가가지고 찾았어요. 갈대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시는데 선생님 가갖고 선생님 이름을 빼든 늦든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결정해야지. 이게 말이 안 돼. 그래갖고서니 하니까 집에 가서 옷이나 갈아입고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안 돼, 늦었어. 그래갖고서니 선생님을 진짜 뭐 이렇게 막 잡아 끌다시피 해갖고 선생님을 모시고 왔죠. 와가지고 결국은 선생님은 반대하셨어도 심은성 선생님이나 추진위원들이 이제 박동진 명창 명고대회로 이제 이름이 확정됐습니다. 글쎄요.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한없이 겸손했던 선생님. 나는 국창이라고 해야 된다고 명창이라는 칭호도 싫어했는데 선생님은 자기는 판소리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붙이는 일은 세상에 자기를 너무 민망하게 하는 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었던 태가분이십니다. 선생님 그 낚시터를 그때 알게 됩니다. 사실 낚시터의 추억이 이제 그 후로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제 김양수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서울 가셨다가 하면 낚시하시는 거니까 제가 올라가서 뵙고 그랬죠. 참 아까 그 형광등 사건은요. 가보니까 김양수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가 인생에 있어서 대가들 분들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것 자체로 인생의 공부가 참 많이 돼요. 근데 저는 공주의 이 시골 구석에서 뭐 저 사실상 사무관 정년했다고 해도 명태라고 해서 주어지는 거
뭐 3일짜리 삼관했고 6급 행정 6급으로 정년을 했고 이렇게 사는 초라한 인생인데 저한테는 참으로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대가분들을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분들에게. 그것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박동진 선생님이 그렇게 오늘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앞에서 이렇게 좀 넌스레를 떨어봤습니다. 그립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갈까요? 마을 고사 이야기입니다. 마을 고사. 기우제. 기우제가요, 이게, 뭐 간단한 거죠. 가뭄이 심해서 농사를 짓는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정도로 됐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하늘에게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비는 고사예요. 비는 고사인데 이 기우제는 꼭 그 첫머리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한 고장에 옛날로 말하면 이제 현감이나 군수나 목사 이 정도도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관리가 그분들도 아전이지 뭐. 그런데 그분들도 가뭄이 심하면 꼭 대표적인 기우제는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내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공주는 어디서 지냈느냐면 계룡면 하대리 3구, 지금은 그 동네가 없습니다. 계룡 저수지 막히면서 그 물이 가둬졌거든요. 그래서 동네가 없어진 침수지역 안에 물바위라는 게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꼭 지내셨어요. 그런데 계룡 저수지가 막히고 나서 공주시장이나 군수가 기우제를 지내던 데는 이제 그 앞에 그 계룡 저수지 제방 앞에 좀 구비를 돌아가면 산물은 예쁜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냈고 세종시는요 연기군 지금의 그때 당시로 연기군이죠. 세종시는 지금 현재 지명으로 하겠습니다. 연서면 용암리 용굴 앞에서 지냈고요. 그리고 청양은요 청양군 남면 왕진 2리 금강변인데요. 그 위로 올라가면 용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금강변에서 지냈고 부여군은요 백마강 앞에 백마강 앞이라네. 백마강이 수복정 앞에 여울이 하나 있는데 물이 깊어요. 거기에서 지냈죠. 근데 이런 곳은 이제 그 군수들이 할 때요. 뭐 저는 이제 현감이나 옛날 건 못 봤고요. 군수할 때 제가 공주군수가 계룡 저수지에서 할 때 한 번 봤는데요. 그 뭐 유교식으로 하는데 꼭 유림에 의지해서 하지는 않고요. 지역의 농민들 그리고 그 면장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면의 유지들 또 군청의 실과장들하고 같이 나가서 지내고는 했죠. 고사는 이건 뭐 이상한 짓 안 하고요. 전부 유교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문도 아주 지어서 읽어가면서 하는 고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했습니다. 자, 마을 기우제로 오면은, 좀 뭐, 종류를 나누기는 그런데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냐?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은 여자들만 지내는 기우제입니다. 기우제를 근데요, 지내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하루에 끝내고요. 하루에 끝내는 동네들이 한 7, 80%. 그런데 이틀 하는 데는 없는데 3일 하는 동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3일을 하는데 전날, 이튿날, 3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여자들만 가죠. 그 뭐 하는 쪽에 있어서는 기우제를 올리는 양식 자체가 이게 좀 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우제가 고사가 뭐예요? 전부 내 몸을 낮추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몸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하는 기우제는요, 하늘에게 덤벼드는 꼴을 갖습니다. 근데 그 덤벼든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이 비가 안 와갖고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을 막 해서 하늘에 내려다보니까, 아, 저러다가는 안 되겠다. 세상이 망하겠다. 양반들 표현으로 강상에 도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이 기우제가 재미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기우제를 할 날짜가 정해지면은 음식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요, 과일이나 뭐 이런 거 좋은 거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순전히 나물 몇 가지 삶아요. 그리고 떡을 해도 백절기로 서대 서업 정도를 해놔요. 그리고 기우제 지낸다 그러면 시집 안 간 여자들 포함해서 하여튼 나올 수 있는 여자들은 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요, 그날만 남자분들이 풍장을 내줘요. 농악악기를. 그러면 여자분들 평소에 안 치니까 이게 맞을 턱도 없잖아요. 그놈을 두드리고 나가요. 앞장서서. 그러면 쭉 따라 나가는데, 재미난 현상은 뒤에서 벌어집니다. 뭐를 들고 가든 두드려요. 곡식을 까부는 키를 많이 들고 나가고, 뭐 양재기, 대야 뭐 이렇게 갖고 나가는데, 그 물쌈들 할 때 쩐질라고 대야도 갖고 나가고 가는데, 그걸 다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음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신명은 나대. 뭐예요? 그냥 뭐 잡탕판이지 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우제 지내는 장소로. 기우제 지내는 장소로 나가서 하는 형태는 처음에부터 아주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키를 갖고 나가거나 대야를 갖고 나가면 모래를 갖다가 이게 곡식이라고 까부릅니다. 그러다가 그놈을 사람한테 ጨ기 시작하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싸움을 하죠. 이 물싸움을 하는데, 그 물싸움이요, 심한 경우에, 심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옷을 벗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예 못 가는 거예요. 그거에 재미난 추억이 생기겠죠. 동네에서 꼬마들이, 남자 꼬마애들이 꼭 훔쳐보러 따라가요. 어른들은 못 따라오게 하고. 저도 저희 동네에서 어렸을 때 한 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가까이 못 가니까 사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재밌어요. 왜요? 막 여자분들이 막 웃으면서 막 물속에서 난리를 쳐대고 뭐 뛰어다니고 하고 엉키고 하니까 재미는 있죠. 저는 그렇게 본 추억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놀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와서 그 후에 이제 그때서야 그 여자분들 중에 연세 많고 이제 그런 절차를 아는 분들이 고사상을 차려입니다. 나물 몇 가지, 시루떡, 술, 그 정도예요. 밥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해갖고 놓고서 이제 뭐 충문은 없고요. 잔 올리고 빌어 전부. 그 할머니가 한 사람이, 그런 소리 잘하는 사람이 비 내려주세요 하고서 이제 하소연을, 푸념을 하고 나서 기원을 하면은 뒤에서는 다 손바닥 비비고 서 있다가 그놈 내려놓으면은 이제 풍량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풍량치고 들어올 때도 똑같아요. 아무거나 두드려 가면 들어와요. 이게 일반적인 쪽에서 보이는 기우제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형된 것들이 엄청 나와요.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거죠. 첫째는 병에다가 냇물이든 강물이든 이걸 담아서 머리에 이고 들어와서 솔잎을 이렇게 몽우리 져서 병마개를 있는 부분을, 뚜껑을 빼내고 그걸 닫아서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요. 솔잎을 타고. 그래서 비가 온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많고요. 어떤 동네는요, 물을 이고 산으로 올라가서 막 하늘로 뿌리면서 비 온다고 소리 지르는 동네도 있고요. 이제 그 바위를 끓는다든지, 그 동네에 고목나무 밑에 가서 고목나무 쓰러지라고, 비도 안 오는 네 나무 왜 서 있느냐고 두드려 팬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바위를 끄는 형태는 무형문화재가 돼 있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인 농바옥구시기, 그 금산에 있는 농바옥구시기가 그 기우제입니다. 그 바위가 끌리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끄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거 뽑아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강바닥에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기 전에 비 온다고 끓는 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 보면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는 마을별로 장소를 보면은 대부분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중에서 그래도 물이 좋은 곳. 그런데 강변 마을들은 강으로 나가요. 한 6km 시오리권에서도
그 강에서 떨어진 내륙 마을도 그 강으로 나가서 지내는 데들이 많아요. 그 제가 금강변의 기우제는 한 20개 조사를 해봤는데요. 금강변 마을 노선이 기우제를 금강이 아닌 데서 지내는 동네가 하나밖에는 안 나왔을 정도로 전체로 강변에서 지내는 겁니다. 요란하죠? 그게 저는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게 비 안 내려주면 당신이 돌봐야 되는 백성들이 이렇게 미쳐서 날뛸 테니까 비 내려줘 하고 협박하는 형태의 고사라는 점에서 저는 그 기우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남자들만 지내는 기우제가 없느냐? 있습니다. 아주 드물은데 의외로 이거는 예산 쪽이 많고요. 예산 쪽은 남자들만 키우는 죄를 지내는 동네들이 많습니다. 성리 인근의 그 평화지대는 남자들만 지내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은 남자들이요, 과일을 준비하고 나물에 술에 이렇게 상을 제법 차립니다. 그래서 지내는데 이분 남자 기우제는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냇물로 안 가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봇물이라고 하죠. 봇돌이라고 하는데 봇돌. 돌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어원상으로 봇돌이 물을 대는 농사짓는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봇돌과 길이 함께 가는 지역 중에 하나를 잡아서 기우제를 지내죠. 지내는 방식은 유교식으로 지내고요. 뭐 거기에 춘문 대신에 그냥 푸념으로 말로 비 좀 내려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말로 하는 형태일지라도 뭐 유교식으로 지내는 형태라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녀 공동으로 지내는 마을들이에요. 이건 귀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데 기우제를 함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지내는 기우제는 아까 말씀드린 부녀자들의 기우제를 지내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냥 있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많이 하시느냐면 기우제에 고사를 지내는 대신에 똘을 팝니다. 뭐예요? 비가 오면 봇물이 내릴 것이고 봇물이 내릴 때에 그게 손실이 적어야 한 뱀이라도 빨리 식는다고 해갖고 그 봇돌을 가래질로 쳐요. 진짜 치느냐고요? 아니요. 치는 척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우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하는데 남자분들은 풍장을 치지 않고요. 남자분들이 하는데 한 마을만 남자분들이 그 봇돌을 치고 나서 치기 전에 고사를 지내고 봇돌을 친 동네도 있어요. 그 물길이 기른 데들은요. 그 물길이 기른 데들은 1km, 2km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사실 보호를 그 전에 비 오기 전에 다 쳐놓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는 벌써 봇돌은 미리 다 쳐놔갖고 물이 잘 내려가도록 해서 이미 모내기가 시작됐을 때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봇돌을 실제 치는 행위는 작업으로는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치는 척을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뭐 하늘을 협박하거나 어쩌거나 해서 비 오도록 해주세요 하는데 남자들이 그냥 있을 수만 없다 해서 하는 봇돌치기. 또 이제 보수선, 보도 그래요. 보를 고치는 동네들도 있는데 남자들이 그 보는요 그 전에 이미 다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하는 행동들이 그걸 뭐 둘의 공동 작업이나 영농 작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우제는 대개 5월 넘어서도 비 안 올 때인데 음력 5월 달 정도 됐을 때 비 안 올 때인데 보는요 4월 초순이면 전부 고쳐놓고 봇돌도 치기 때문입니다. 자, 기우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오늘 어쩌다가 기우제보다는 저 감정적으로 박동진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더 커졌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그 고장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존경받는 어른들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세배를 다닐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코로나로 인해서 절감하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사실 윷놀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윷놀이는 아무래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겠고요. 이런 방송 체계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장국 선생이 지금 이제 이 방송 체계를 바꾸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윷놀이는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다음번에는 좀 쉬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복이 많아서 대가분들하고 인연이 많다고요. 그 에피소드로 또 제 인생을 바꾼 사람 이야기를 한 번 정도 하고 쉬어서 그 다음부터는 공주의 소리 이야기를 길게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드런드런 이걸제 민속 이야기.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순응하여 즐겁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